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일단 뭐 저의 약간의 뇌피셜과 저의 분석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 블룸버그에서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게 경기 침체다. 사실이라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의 침체다. 월가에선 트럼프 세션 트레이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핌 기사를 가지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침체를 계획한다. 이런 얘기가 대놓고 나옵니다. 이게 블룸버그가 아니라 노무라의 보고서입니다. 노무라 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노무라는.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하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죠. 이는 다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어요. 계속 물가가 높아. 그럼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물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역성장을 통해서 디스인플레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약달러를 초래한다라는 것까지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노무라에서 나온 겁니다. 자,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 우려가 지금 재점화되고 있고 이거는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관세 전쟁으로. 근데 제가 이거 여러 번 짚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요번에 준비를 많이 한 측근들하고 이게 완전히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쫙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상쇄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 지금 상태만 놓고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이런 꼬였던 스텝, 기준금리 인하를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려가지고 기준금리 인하도 할 수 있고 경기 침체 핑계 대면서 팍팍팍팍 돈도 풀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끌고 나갈 때 지금 경기 침체를 조금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내 얘기가 먹힐 수 있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노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경기 침체 징후가 있나요? 예. 애틀란타 연은이 GDP 나오라는 게 있습니다.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2.8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1.5였어요. 지난주까지. 근데 마이너스 2.8까지 지금 내려갔거든요. 요렇게까지 만약에 적중을 한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8 그러면은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후퇴하는 셈입니다. 경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게 코로나 때만큼 그 이후에 진짜 최고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참고로 미국 경제가 2% 이상 밑으로 내려온 역성장한 사례는 코로나19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만 그때 경기가 그렇게 역성장을 하고 박살이 났었지 그 전에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 2.8. 2% 내외의 GDP 상승률을 보이던 국가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8까지 간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경기 침체를 노리고 있어? 구체적인 근거는 뭔데? 라고 하잖아요. 노무라는 스콧 베센 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앞으로 정책 방향을 소규모 사업체, 소비자들한테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를 위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암시를 했거든요. 특히 이 베센 장관은 지금 미국 정부가 집중하는 게 중소기업, 소비자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금리예요. 이렇게 밝힐 정도입니다. 증시가 있어요? 증시 관심 없다니까요. 중소기업 살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 그 물가들 낮추고 그 다음에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통화 조정을 통해 가지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자꾸 미국 사람들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내보내가지고 감축해가지고 돈을 아끼고 효율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효율화를 시켜놓으면은 마이너스 국채를 찍지 않아도 되죠. 마이너스 국채를 찍지 않아도 되면은 당연히 국채금리는 내려갑니다. 계속. 그러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가 있고 시중금리가 있잖아요. 기준금리는 내리지 못할지언정 시중금리가 이런 식으로 국채를 덜 찍어내고 효율화를 만들어갖고 내리는 이게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금리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10년물이 4.3이니까요. 중소기업 소비자한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에 이제 의회 연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관세로 인해 일정 부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건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예요. 양측 모두 관세로 인한 단기적인 경제적 불안정성을 감수할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충격이 와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은 뭐라 그러냐면은 침체가 궁극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그렇게 되는 한편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공급 측면의 부양이 이루어지면 정부 지출 없이 경제가 순항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측면이랑 되게 비슷하죠. 돈을
다른 나라에서 걷어 관세로. 그래갖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나머지는 모두 낮춰버리고 일부 제조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맞춰. 그리고 시중에서 10년물이나 이런 걸 낮춰요. 그러면서 침체를 살짝 만들어가지고 가격이 인위적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디스인플레가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조만간에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저희 채널에서 분명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찾고 있다고요. 관세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물가를 기타 통제 가능 범위 내에서 조절하려 하는 정책들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방정부에서 사람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돈을 아껴요. 돈을 아낀 다음에 마이너스 채권을 만들지 않아. 마이너스 채권을 찍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값이 내려가죠. 채권값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가요. 그리고 시중금리를 그렇게 조절하는 방법 첫 번째. 그다음 파나마 운하 계속 건드리고 결국 이기죠. 이거 해운운임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들 통제 범위 내에 놓고. 중동 개입합니다. 유가 조절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러우 종전시키려고 그래요. 광물 가격이나 유가나 이런 그 물가 조절 같이 하는 거죠. 또 엘래스카 가스관 에너지 가격 조절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지금 투자 받아가지고 가스관에서 나오는 LNG, PNG 팔아가지고 돈 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관세로 가격 올라간 것들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퉁퉁 쳐버리고. 그럼 뭐야? 이 과정에서 관세는 뭡니까? 협상 수단이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 수단을 이용을 하니까 오늘 내일만 해도 이제 캐나다에서 250% 캐나다한테 낙농하고 목재 이런 거에다 때릴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변동성 또 생기겠죠. 관세를 이런 식으로 협상 수단, 그 다음에 본인이 핀트 틀어지면 약간 던지는 수단, 여러 가지 수단으로 만들면서 증시 변동성을 만들고 경기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함정입니다. 즉 관세 부과를 통해 갖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갈등이 있죠. 각 국가하고. 얼마든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유럽하고 뭐 하는데 그냥 적당히 잘하는 국가들도 이제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뭐 캐나다하고도 적당히 하고, 트리도 뭐 주지사 얘기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 이런 안 좋은 시그널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나서가지고 결자해제하죠. 모든 것들을 극적으로 되돌릴 수가 있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변동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하나 설계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설계해서 본인이 이걸 해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해결이 되죠. 정치적인 해결이 돼요. 동시에 경제적 해결까지 가져가요. 그럼 이제 보궐선거 있어요. 좀 있으면 중간선거 있어요.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게 공화당 텃밭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선전을 기대해 갖고 선거용까지 같이 쓰는 거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많이 올라있던 뉴욕 증시, 예를 들어서 나스닥 2만인데 2만을 3만까지 올리는 것보다는 한 16,000까지 내린 다음에 다시 2만 3천 보내는 게 쉽지 않겠어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부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월가에서도 보고 있고, 저희 채널 같은 이런 조그마한 채널에서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요게 어떤가 봤어요. 최근 관세를 빌미로 연준의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던 월가는 침체 경고가 고개를 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시금 기대하는 모양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바스켓 통화에 대한 달러 인덱스가 1월 고점 대비 지금 한 5% 떨어졌어요. 이거 4도 아니고. 그 다음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물도 4.3 밑으로까지 떨어지고 2년물은 지금 3%대예요. 3.999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만약에 그거라면 그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리세션 트레이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풀 꺾인 가운데 이 채권 시장은 상승 기류를 타고 있어요. 블룸버그 US 채권 지수는 연초 이후에 2.7% 통수익률, TMF나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 다 그 본전 와갖고 수익 났어요. 그리고 금값도 최근에 조정을 다시 받았지만 뭐 $3,000까지 오른 것도 해지 수요, 리세션 때문이에요.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수입 관세가 2025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0.2%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예상한 대로 1, 2월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2월에 조정이 나왔죠. 예상대로. 3, 4월에도 조정 장세가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지난 금요일에 파월이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괜찮다 했지만 역시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 얘기 한마디 한다고 이렇게 올라가? 파월은 하던 얘기 그냥 했을 뿐인데 관세 전쟁 본격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3, 4월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소셜과 또 한마디 기자한테 던지는 요 한마디 요거 하나에 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관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쏟아낼 수가 있고요. 또 옆에서 상무장관, 재무장관 이런 양반들이 떨어뜨릴 수 있고 여기에 행정부와 연준의 갈등도 일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장에 투자할 때는 연말 연초 언급하고 동일합니다. 미장에 투자하려고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은 비중을 급하게 늘리기보다는 천천히 바라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은 최근 장기적으로 미국은 강하기 때문에 난 증시 쳐다도 안 본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경기 좋으니까 증시에 나 지금 신경 안 쓰고 딴 거 할 건데 곧 신경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최우선 과제가 증시가 아니란 겁니다. 근데 최우선 과제로 조만간에 여겨진다면 언제든 본인 발언을 쏟아내고 증시 부양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는 투자 방향성은 피곤하지만 언제든 필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국장은 변동성 심화 국면입니다. 지금 관세 수의 피해 업종도 구분이 좀 사라지고 있죠. 수급 최대한 체크해야 돼요. 이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변동성을 만드는 와중에도 정책적으로 2년 정도 끌고 갈 만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거는 뭐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도 한 1, 2년 정도는 그래도 좀 강하게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큰 틀로 몇 개를 잘라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거를 미국에 투자할지 아니면 국장에 투자할지 그것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황 개선이나 실적 개선 업종을 지금부터 봐야 돼요. 턴어라운드 가능성. 그러니까 어차피 작년 4분기는 연말에 털어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 실적이 좋기가 연말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 1분기, 2분기부터 하고 이제 돌아서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턴어라운드 가능성 높은 업종을 포트에 추가시킬 준비하시고 현금 비중 유지하시면서 수익이 나면 지금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